용산공원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하면서도 소액으로 아직까지 리스크 없이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공원 주변 개발 본격적으로 스타트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산이라고 다 같은 용산이 아닙니다. 용산에 아무데나 점 찍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용산에서 개발이 싹 다 추진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입니다. 왜 장점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에게 소액 투자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비아파트, 빌라에 투자 계획 세우시는 분들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파트의 대체 주택으로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높아짐에 따라서 이런 소형 주택에 대한 투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서울의 핵심 지역, 그 중에서도 용산에 투자 계획 세우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으신데요. 제가 오늘 이 용산 안에서도 정말 투자하셨을 때 수익을 정말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재개발 예정지 투자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후에 꼭 도움받으시는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은 사람이 몰리는 곳에 돈이 모이고요. 그 다음에 돈이 모이는 곳이 집값 상승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지역이 어딘가요?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 두말할 필요가 없죠.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는 입지적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개발 호재의 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정말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데요. 근데 이 용산 개발 호재 중에서도 이렇게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는 3대 개발축이 있죠.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용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대부분 아실 겁니다. 바로 이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지금도 이제 역세권으로 다중 역세권이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 북부 역세권이 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20만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인파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서울역 주변으로 집가 상승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어떤 건가요? 바로 재개발이죠. 재개발 쪽으로 봤을 때 집가 상승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역, 어떤 지역인가요? 바로 서계 청파 구역이라든가 후암 1구역이죠. 가장 이제 근접한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파트로 변한다라고 했을 때 집가 상승 폭발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지역이죠. 그 다음에 봤을 때 용산 국제 업무 단지가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30만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근데 여기에 개발의 수혜를 받아볼 수가 있는 재개발 예정지는 원효로 3가라든가 4가 쪽, 그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용문동이라든가 신창동까지도 이런 수혜를 받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봤을 때는 용산공원이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2의 센트럴파크로 만든다라고 하는 용산공원 개발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수만 100만 이상의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쵸? 용산공원이 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지역의 수혜를 보죠? 바로 후암 13구역이라든가 한남 이태원동이 큰 수혜를 볼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지역, 서계 청파라든가 후암 1구역, 원효로 3사가 라인, 그 다음에 한남 이태원동이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 단지로 변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사람이 몰리면서 돈이 모이고 돈이 모이면서 집값이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중에서 서울역, 국정부단지, 용산공원, 이 중에서 이 수혜를 볼 수가 있는 지역의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이 서울역 주변 어떤가요? 거의 대부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접근 불가능하고요. 용산 국정부단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용산공원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하면서도 소액으로 아직까지 리스크 없이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일자리 수만 100만 이상이고 개발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신고가 100억 이상 찍을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요. 오늘 어떤 지역이
지역인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봤을 때 이 용산공원 개발 도보권 지역은 황금이다라고 표현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봤을 때 공원 주변 개발 본격적으로 스타트가 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개발이 스타트가 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봤을 때 앞으로 100호가 신고가 찍을 수가 있는 핵심 입지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겠죠. 이 영상을 클릭을 하셔서 지금 현재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의 경우는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세 번째를 정말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봤을 때 용산공원 개발 도보권 지역 황금이다. 황금알을 낳는 지역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도가 용산공원 중심축으로 해서 지도가 크게 나와 있습니다. 용산공원 주변으로 도보권이 이용이 가능한 지역을 제가 한번 표시를 해보면은 이 서우원동이라든가 동후암동 아니면 이쪽 이태원 라인동 아니면은 이 한남 뉴타운 아니면 동부 이촌동 아니면은 이 한강로 라인이 되겠죠. 근데 이 한강로 라인 같은 경우는 어떻죠? 지금 경부선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효로 라인이라든가 국정무단지에서 이 용산공원으로 도보권으로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쪽 1, 2, 3, 4 이 4개의 지역 중에서 어떤 지역에 정말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보시면 후암동 같은 경우는 이 용산공원의 머릿말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동 같은 경우는 용산공원의 중심축의 도보권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한남 뉴타운이죠. 한남 뉴타운 정말 최고 명품 주거 아파트로 만들어질 예정이죠. 그런데 비쌉니다. 현금만 20억 이상 들어가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는 지역이죠. 동부 이촌동 뭐 아파트촌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고액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한강변까지 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답은 나와 있네요.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한 이쪽 지역이죠. 이 2번 이태원 지역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성수동에 있는 아크로 포레스트 아파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봤을 때 갤러리아 폴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60평, 90평 대형 평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매매가가 89억, 그 다음에 94억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평당 1억이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을까요? 바로 공원 조망이라든가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크로 포레스트 아파트 도보권으로 봤을 때 서울 숲으로 2, 3분 안에 걸어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갤러리아 폴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뷰도 끝내주지만 도보권으로 생활권으로 공원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비싸게 주고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지역에 미리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최고가 아파트, 신고가를 찍을 수가 있는 아파트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했을 때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되겠죠. 현금 청산 우려 지역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 용산 지역 중에서도 현금 청산 우려 지역, 권리 선정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토지 거래 허가고요. 갭 투자를 못하죠.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봤을 때 이 수익성을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투자하는 목적이 뭔가요? 바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최고가 신고가 아파트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최고의 수익률을 줄 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우선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 후암동 지역 같은 경우 이 용산의 머릿말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혜는 볼 수가 있지만 최고가 아파트로 만들어지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하지만 남산과 공원 그 다음에 서울역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봤을 때
때 정말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한강, 그 다음에 공원까지 더블로 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지만 비싸다. 그리고 또 동부 이천동의 경우는 이미 아파트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로 접근하실 분들, 아니면 재건축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이쪽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소액으로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쪽에 들어가실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지역, 이 한남 이태원동의 도보권을 이용이 가능하면서 아파트로 만들어졌을 때 뷰까지 끝내주게 나올 수가 있는 이쪽에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한남 이태원동의 미래 가치,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봤을 때 공원 주변 개발 본격적으로 스타트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은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이라고 해서 법으로 용산공원 주변을 개발시켜라, 이렇게 나온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1장 총칙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1조입니다. 이 법 중에서 가장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내용 중에 핵심 내용을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미합 중국 군대의 용산 부지 등을 활용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공원 등을 조성, 관리하고 그 주변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 쳐보세요. 쳐보시면은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으로 용산공원 주변이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스타트를 했습니다. 어떤 지역이 스타트를 했느냐 보시면은 용산공원 동축권형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4년도 7월 초에 나온 뉴스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난개발 방지, 체계적 관리,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개발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인근에 962호 아파트 건립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여서 이 동축권역을 개발시키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공원 동축권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서울시는 4일 개최한 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공원 동축권역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래에 보면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면은 노주택 밀집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적 성격 요소는 최소한으로 도입하고 도시의 관리 및 보존을 목표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는 지역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용산 주변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어서 개발시키겠다. 어떻게 개발시키냐? 이 노주택 단지를 허물고 새로운 아파트 단지, 명품 주거 환경타운으로 개발시킬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용산공원 주변은 법으로 개발시키고 있는 그런 용산 지역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동축권역 개발의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산 주변 개발 본격 스타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태원동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태원동은 남산이 위치를 하고 있어서 고도 제한으로 제한을 받는 지역 아닌가요?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고층으로 건물을 올릴 수가 없는데 사업성이 나올 수가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지구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이 발표 자료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본 가이드라인은 24년도 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24년도 5월 1일 및 도시관리계획, 고도지구 등 결정 변경 고시안 24년도 6월 27일에 나와서 결정 고시안이 결정이 됐다. 보시면 내용에 따라서 고도지구 내 노후주거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 사업 등 추진 시 고도지구 일대 경관 영향을 최소화하고 고도지구 지정 목적 저해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세부적 운영 지침으로 운영하고자 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해 보면은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되면은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완화를 해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아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비 사업 등 추진
수원시 지구별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대 45m 등으로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정비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대 45m까지 완화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태원동 같은 경우는 20m에서 28m로 고도가 완화가 됐습니다. 고도 제한이. 그런데 28m로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사업성이 안 나오겠죠. 하지만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45m까지 개발이 가능한 겁니다. 층수를 따졌을 때는 약 15층까지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사업성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태원동이 왜 사업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겁니다. 이 이태원동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이었느냐? 바로 60년 동안 고도 제한으로 묶여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만큼 고도 제한으로 오래 묶여 있었기 때문에 신축으로 만들어 봤자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다가 건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도가 굉장히 심각한 지역이었습니다. 노후도가 심각하다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바로 소유자가 각 집마다 한 명, 다세대 주택이 별로 없이 단독 다가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한 명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바로 구역으로 묶었을 때 각 집마다 소유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그만큼 적어진다. 그래서 15층으로 올려도 조합원 수가 적고 세대 수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그만큼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반 지역, 다른 지역에 15층으로 올라가고 다세대 주택이 많다라고 하면 당연히 사업성이 안 나오겠죠. 하지만 이태원동이라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고도지구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보시면은 24년도 6월 27일 이렇게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은 지금 24년도 6월 28일날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를 발표를 한 겁니다. 어떤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느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2곳 추가 선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추가 선정 지역이 어디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후암동 30-2 일대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치구 보시면은 용산되어 있죠. 위치 구역명 보시면은 후암동 30-2 일대 동호암 1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호암동 1구역이 현재 신속통합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고도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여기 보시면은 24년도 6월 27일 날 변경 고시를 했습니다. 나온 거는 27일 날 확정 발표가 난 겁니다. 어떻게 된 거죠? 이쪽 지역 후암동이 45m까지 아파트를 올릴 수가 있게 변했고 재개발을 추진했을 때 충분히 사업성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서울시에서 신속통합으로 확정을 해준 겁니다. 그 전에 나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사업성이 안 나오겠죠. 고도지구로 묶여 있었으니까 당연히 충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45m까지 올릴 수가 있고 사업성이 나오고 충분히 아파트로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27일날 이 신속통합이 지금 확정이 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쪽 고도지구로 묶여 있는데 개발되겠어? 이렇게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동호암동이 선정이 되면서 이 동층 라인이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선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쪽에 이태원동이 위치를 하고 있죠. 이태원동이 그 다음 타자가 될 수가 있다. 그 다음 지역 바로 이태원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시면 앞으로 100호가 신고가 찍을 수가 있는 핵심 입지,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이 파란색이죠. 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구역들이 현재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서울역 주변으로 이 서계 청파동 구역, 그 다음에 이제 후암동이죠. 요번에 이제 1구역 신속통합으로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서후암동도 지금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원효로 라인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한강로 라인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이 동부 이촌동, 그 다음에 한남 뉴타운, 그 다음에 빈 곳이 있죠. 어디가 비어 있죠? 바로 이 중간이죠. 이 중간 라인이 비어 있습니다.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용산에서 개발이 싹 다 추진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입니다. 왜 장점인가요? 이쪽 지역들 지금 투자 금액 얼마인지 아시나요? 뭐 이미 임장 활동을 해보시고 이미 거래 금액을 알아보신 분들의 경우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투자 금액만 3억 5천에서 4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더 비싼 지역들도 있고요. 그만큼 투자 금액이 상당히 무거운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쪽 지역의 경우는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면서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하면서 아파트로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뷰가 끝내주게 또 나올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이쪽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도 이 나이로 한남이라든가 한남 더힐이 지금 요쪽에 위치를 하고 있죠. 거기 아래쪽에 한남 뉴타운이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고 수성부 기지라든가 유엔사 부지도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의 경우는 명품 주거 타운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품 주거 타운이 한 군데 또 있죠. 이태원동으로 봤을 때 이태원동도 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동층, 이태원 중에서도 이 동층 라인의 경우는 지금 명품 주거 타운입니다. 정계 인사분들, 연예인분들, 돈 많은 분들이 몇백 평의 이 고급 빌라들이 여기에 즐비해 있습니다. 이쪽 지역의 경우는 명품 주거 타운입니다. 이미 정말 제가 봤을 때 얼마 전에 가격을 봤는데 200억, 300억의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쪽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쪽 지역 일대가 싹 다 명품 주거 타운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쪽 지역만 남겨둘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개발의 순서라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타자는 이쪽이 될 수밖에 없고 신고가 정말 100억을 찍을 수가 있는 명품 주거 타운하우스로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의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무조건 세워야 되는 지역이 바로 이 한남 이태원동이라고 보시고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쪽 지역의 경우는 법으로 개발시키라고 합니다. 무조건 개발시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선점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노도가 심각합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쪽 지역의 경우는 고도 제한으로 60년 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너무 묵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쪽 이태원동 노고도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대로변 쪽으로 봤을 때에는 그나마 건물들이 멀쩡합니다. 하지만 안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정말 심각합니다. 다 쓰러져 갑니다. 그만큼 노도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발되면 최고급 명품 주거 타운하우스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미리 선점해서 미리 잡아놔야 됩니다. 여기에 만약에 동의서라도 걷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뻥튀기 됩니다. 이 서울권역 안에서, 이 용산권역 안에서 지금 매물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6억 미만짜리가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이 개발 가능성이 조금 낮은 지역의 경우는 그런 지역들의 경우는 6억 미만짜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의서를 걷고 있거나 확정 지역의 경우는 6억 미만짜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 용산 지역의 전세가는 어떤가요? 2억 중반에서 후반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실투자 금액 자체가 무조건 3억 이상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하지만 한남 이태원동 제가 추천드리는 이 지역의 경우는 실투자 금액이 2억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발 가능성도 높고 입지도 상당히 좋고 명품 주거 타운으로 개발이 되는데 2억대의 투자가 가능하다? 용산에서 그런 지역 절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지금 현 시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용산이라고 다 같은 용산이 아닙니다. 용산에 점 하나는 무조건 찍어놔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용산에 아무데나 점 찍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잘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비싼 지역이 아니라 앞으로 비싸질 지역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고액보다는 소액으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권리 산정 기준이라든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에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그만큼 리스크를 줄여야 됩니다. 우리 투자는 무조건 리스크를 줄여서 내 수익성을 올려야 되죠. 리스크는 없고 안전한 지역에 투자의 방향 세워야 됩니다. 그 지역 어디인가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용산 안에서도 한남 이태원동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남 이태원 중에서도 어떤 지역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도 관건이 되겠죠. 그런 지역의 경우는 저희 특강과 상담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개발 가능성, 사업성, 조합원 수, 충수로 몇 층까지 올릴 수가 있는지, 예상 수익, 얼마만큼 투자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지 저희가 상세하게 특강과 상담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직접 나오셔서 저희와 같이 말씀 나누시고 그 다음에 또 임장 활동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보시고 투자하실 수가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문의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용산 안에서도 정말 핵심 입지, 소액으로 접근해서 큰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지역 한남 이태원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 중에 젊은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내 자녀에게, 내 손주에게 투자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전화를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 용산이라는 입지 자체가 향후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소액일 때 내 자녀에게, 내 손주에게 아니면 내 명의, 내가 젊었을 때 미리 점하나 찍어 놨을 때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났을 때에 내 자산이 크게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핵심 입지이기 때문에 요즘 젊은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내 손주, 내 자녀에게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내 자녀, 내 손주 아니면 본인 명의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 저희 사무실 언제든지 전화 열려 있기 때문에 편하게 전화 주셔서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